여러분 안녕하세요. 35번, 6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라. 우리 당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야드 그리고 정원용, 마당과 정원용 트랙터를 어디다가 우리의 이제 판매 라인이죠. 임대 장비에 대한 판매 라인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사의 기쁨입니다. 알려드리게 되어서 당사가 우리 취급하게 되어서 귀사에 어떤 타이탄 트랙터 라인을 취급하게 되어서 기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당사에게 카탈로그를 무엇을 포함하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모델의 리스트가 담긴 그리고 어떤 사양이라든가 가격 조건 이것에 대해서 좀 일체가 다 담겨 있는 것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특히 우리 당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첨부되어진 파일이 첨부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에 대한. 그리고 당사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no later than 늦어도 우리 9월 30일까지는 필요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11월 카탈로그에 담기 위해서 귀사가 좀 자료를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하게 되어서 발견하게 되어서 어떤 매우 뛰어난 어떤 제품 분야 라인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당사는 look forward to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 그리고 이익되는 어떤 사업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in order to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in order to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목적을 드러냅니다. in order to 자 뭐뭐 하기 위해 어떤 글에서 서신에서는 목적이 담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립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이고요. 같은 것이 so, as, to 동사 원형 그리고 with a view 견해란 뜻이죠. with a view to 얘는 이제 ing가 이렇게 옵니다. 요거 세 개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군에 대한 카탈로그를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광고 카탈로그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 11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least likely 가장 덜 포함될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underline 된 this information. 자, 여기 이제 밑줄이 이제 교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넣으시죠. 이 정보, this information. 여기다 같이 한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 조건 1번, 두 번째는 어떤 신용조회, 세 번째는 우리 제품 라인, 그리고 네 번째 제품에 대한 사양. 그래서 당연히 2번이죠. 지금 판매용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이 상황상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36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물품에 대한 판매를 취급하는 판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37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빈칸을 채우십시오. 우리 적합한 단어로. 우리 무역 금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언급합니다. 이 refer to는 언급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financing, 금융입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것 또는 일련의 갱신 거래에 대한 금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역 금융, 우리 론, 대출, 대부는 종종 빈칸합니다. 대리즈, 다시 말해서 우리 대부를 해주는, 대출해주는 그 은행은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아에 대해서. 모든 판매 대금이 우리 비투용법이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뭐뭐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판매 대금, 물품을 수출한 판매 대금은 추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대출 상환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수출대금을 받는 거죠. 수출대금을 우리 입금받아서 그것으로 대출에 대한 금액을 상환받는 겁니다. 이런 걸 자기 회수적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자기가 알아서
대출해주고 수출대금 받아서 그 대출 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자기가 스스로 회수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수적이라는 뜻을 가진 1번을 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죠. 잔액은 입금이 되어진다. 크레딧이 입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은 돈이 있다면 우리 수출 대금의 이후 대출 금액을 이제 우리 상계 처리하고요. 잔액은 입금되어진다. 어디에? 수출자의 계정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행,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자기 회수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리지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는 우리 환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차 말하는 거죠. 이제 환원. 환원의 연결사인데 이것도 좀 참고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 단어로 한다면 네임리가 되겠습니다. 네임리가 이름이란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리지 또는 대리지 to say 해도 됩니다. 대리지 to say 또는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또는 to put 여기 to 부정사입니다. to put it another way 이렇게 적어 두시죠. 제 수강생분들은 이런 걸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푸시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도 꼭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푸시 여기서는 두다 놓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 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저 리폴트도 뜻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 대금이죠. 이 판매 대금, 이 proceed라는 게 대금이고요. 판매 대금이 추심됩니다. 은행에 의해서. 판매 대금을 추심하고 그 대금으로 자기가 기존에 대출했던 금액을 우리 상계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수적이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8번, 우리 아래는 설명입니다. 항해, 용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보이지 차터라면은 이제 항해 용선이죠. 빈칸을 채우세요. 올바른 단어로. 우리 항해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용합니다. 선박을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을 고용합니다. 뭐에 대한 항해를 위한 뭐 사이에 우리 선적항과 우리 양육항 사이에 between A and B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운항할 우리 승무원이라든가 선박을 고용합니다. 항해 용선은. 그리고 용선자죠. 차터러. 용선자는 지불을 합니다. 우리 선박 소유자, 선주에게 무엇을 우리 톤당 지급할 수도 있고 선박 전체에 대한 어떤 베이스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리고 선주는 지불합니다. 우리 항구 비용이라든가 연료비 그리고 승무원 비용들을 우리 선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불이냐면요. 우리 선박에 대한 사용에 대한 지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운임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운임이라고 합니다. freight. 그리고 항해 용선이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빈칸으로 알려져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해 용선에서 특히 중요한 기간이 우리 적재라든가 양아, 화물에 대한 양아에 들어가는 그 정박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정박 기간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박 기간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용선에서 우리 배를 빌려준 선주 입장에서는 우리 적재나 양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우리 선박을 또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 기간, 일정한 항구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기간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 기간이 지체되거나 할 때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다 공부하셨습니다. 39번 보시죠. 아래는 우리 보험, 해상 보험에 관련된 것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적절한 단어로. 보시겠습니다. 만일 화물이 보통 우리 보험 처리된다. 뭐에 의해서? 우리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 바다의 위험이죠. 그리고 뭐에? 우리가 보통 해상 고유의 어떤 사고로 규정되어지는 우리 바다 고유의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의 선주들은요. 우리 선체 보험을 부부합니다. 그들의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에 대해서? against claim. 어떠한 claim, 청구에 대해서. 제3자 청구죠. 자, 뭐에 의해서?
purchasing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 보험 바로 저 PI 보험이 되겠죠. 선주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일단 이게 이제 힌트가 되겠습니다. Against claim by third parties. 제3자가 청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청구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PI 보험을 우리가 취급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0번 보시죠. 우리 무엇에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거, 밑줄 친 단어. 밑줄 친 단어를 우리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4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밑줄 친 단어가 교재에는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트레이드 요 부분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여기 B번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A, B가 되겠죠. 요거 밑줄 친 단어를 교체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교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포피팅 방식입니다. 포피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구권 없이 우리 채권을 우리 인수하는 그런 금융 결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출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구권이 없다라는 것은 채무자한테 대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제 수출상한테 내가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주시오라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포피팅, 그게 불어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환 청구권, 소구권을 내가 포기하고 인수하겠다, 이 채권을 란 뜻이게 되겠죠. 포피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무역 채권에 대한 구매를 뭐 없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without recourse 이게 무조건 시험 나와요. 소구권이 없다. 소구권. 이제 추후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출상에게 기지급된 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펄체싱 은행, 그것을 이제 구매한 은행, 채권을 구매한 은행 또는 어떤 금융회사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 대응해서 원래 채권자죠. 크레디터는 채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채권자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역 상황을 본다면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습니다. 무역 계약을 해서 이제 포피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적을 하고 일정 부분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포피팅, 우리가 이제 수출 포피터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채권을 다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금을 받게 되죠. 대금을 지급받는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채권자, 우리 셀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셀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바로 셀러가 언급된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인디 이벤트 우리 채무자가 거절한다. 채무자라는 건 바로 바이어입니다, 여러분. 바이어가 거부한다거나 또는 뭐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의무를 만기에 대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빈번한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non-payment, 우리 지급하지 않는 것이 be due to,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무엇을 기인으로 한다? 무엇을 원인으로 한다? 어떤 무역 분쟁을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그리고 바이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셀러에게. 셀러가 뭐 하지 않았다라고 선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물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리 우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기를 저질렀다 거래에서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경우를 예외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피팅 방식에서 소구권 없이 우리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피팅 방식에서의 채권자는 셀러이며 채무자는 바로 수입상인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셀러에게 대금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without recourse. 저 시험 나올 겁니다. 41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어떤 특성입니다. 보험에 우리 빈칸 A, B 쌍에 적합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either 빈칸 이 조항을 A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결정된 금액입니다. 이미 미리 결정된 금액이죠. 우리가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구로부터. 그리고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낙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책임 없이 그리고 어떤 악의적인 그리고 소액 청구에 대해서 그런 청구를 우리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알겠죠? 바로 이것은 익세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것은 의미합니다. 어떤 비율입니다. 어떤 금액의 비율인데 손실 어떤 밸류에 대한 비율인데요. 자, 요거에 있어서 그 아래 이 비율의 below 아래에 있다라면 미만이라면 지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죠. 그런데 그 이상이라면 우리 토탈 전체 보상이 지급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것은 자, 프랜차이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WA, 중간 담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소손해 면책이라는 것이면 작은 손해에 대해서 WA 3%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이제 가령하겠습니다. 예정. 이건 이미 다 UCP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익세스 방식이라고 한다. 이제 정답은 여러분 1번인데요. 네. 자, 어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이후에 사고가 나서 이제 10%의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익세스 방식은요, 초과분만, 이 이름이 익세스가 초과잖아요. 그래서 초과분만 지급합니다. 미리 설정을 하고 초과분만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급되는 겁니까? 3% 공제하고 7%가 지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요, 그냥 만약에 3% 설정을 했는데 손해가 10%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3%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요 비율이 넘어갔습니다. 어보브 하는 경우에는 토탈 금액을 준다라는 거죠, 보상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니라 우리 피해 전부입니다. 피해액 전부기 때문에 10%를 지급한다. 이제 제 수강생 분들은 이런 걸 잘 아시는데요. 수업을 못 들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익세스 방식의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 초과분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7%, 3% 설정 시.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공제를 해버리는 거죠. 공제. 뭐로부터? 어떤 청구로부터. 그리고 낙담시키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어떤 사악하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익세스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프랜차이즈 방식은요, 비율인데요. 이 3%로 설정을 해놨다면 우리 손실의 비율을 그렇다면 그 아래 부분, 우리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노 페이먼트이고 이상이 발생됐다. 지금처럼 이제 10%의 상황이 설정됐다. 그러면 토탈로 10%를 다 컴펜세이션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간혹 숙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제 수강생분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익세스가 초과, 이렇게 기억하시죠? 초과분만 지급하는 거,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 손해가 일정 비율을 넘어간다면. 42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신입니다. 우리 통지하는 우리 LC를, 그리고 올바른 매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네요. A, B, C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사는요, 어레인지 했습니다. 누구와? 아메리칸 뱅크와 취소 불능 신용장이죠. 귀사를 수익자로 하용. 이 귀사를 수익자로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수출상이죠. 얼마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가 너의 나라에 있는, 너의 도시에 있는 이 은행이 보낼 것이다, LC를. 그러면 저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가요, 바로 통지은행입니다. 통지은행. 그리고 너는 받을 것이다. 며칠 안에. 그래서 우리가 베네피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베네피셜이 아니라 수입상이 됩니다. 그리고 B가 보시면요, 저희 아메리칸 뱅크가 바로 상환은행이 아니라 개설은행이 되겠죠. 3번, 여기 귀 도시에 있는 우리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가 바로 통지은행일 텐데, 맞네요.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D번시면요,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까? 애플리컨트가 아니라 이건 수익자입니다. 베네피셔리가 되겠죠. 그래서 신용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런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LC로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베네피셔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애플리컨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주거래 은행에게, 즉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개설은행이 송부를 하면 이것을 통지은행인 어드바이싱 뱅크가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지은행과 우리 셀러는 같은 수출국에 소재하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귀국 그리고 귀도시에 있는 익스체인지 뱅크가 바로 신용장을 통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바이싱 뱅크가 바로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보다 우리 신용장 조건에 대해선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43번. 우리 아래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급이라는 것이 우리 디폴트 뜻이 뭡니까? 이제 지체돼서 지급된다 이런 얘기죠. In case of 빈칸의 경우에 지금 LC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용장 종류의 문제입니다. 신용장 종류 중에 지급이 디폴트 돼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기한부 신용장이죠, 여러분. 이건 뭐 이거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정답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우리 유산스 LC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고요. 그것이 줍니다. 시간을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우리 인스펙트할 또는 물건을 판매할 시간까지 줍니다.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은 대금 지급이 늦춰지는 거죠. 우리 어음의 만기일까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44번.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세트를 고르세요. 단어에 대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캐리어에게 있어서 운송인에게 있어서 빈칸은 단순히 의미합니다. 셀러와 우리 셀러 즉 쉬퍼가 책임이 있습니다. 스토핑이 적입하다는 뜻입니다. 컨테이너에 적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을 담당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핑 라인, 선사는요, 받게 됩니다. 그 컨테이너를. 즉, 지금 셀러가 컨테이너를 적입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적입을 했고, 이 적입이 된 풀 컨테이너죠. 그래서 FCL 컨테이너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우리 선사에게 보내죠. 선사에 보내면 선사에 어디에 이게 장치됩니까? CY에 장치되죠. 컨테이너 야र्드에. 그 얘기가 됩니다. 어디에 CY에 장치가 되고 그것은 자 우리 그 자체로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누구 입장에선? 선사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가 부지약관이라는 것이 설정됩니다. 부지약관. 선사에게 면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건을 적입한 것도 아니고 몇 개가 실렸는지도 모른다. 어떤 화물의 상태인지 모른다. 적입은 누가 했다? 이것은 셀러가 했다라고 해서 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CY에 장치되고 선사는 그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지약관 설정을 합니다. BL상에. 계속 봅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빈칸은 의미합니다. 우리 민스, 운송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그리고 적입 이런 것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집니다. 컨테이너가 채워지고 그리고 적입되었습니다. 운송인의 우리 구내에서 이상적으로는 그곳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운송인이 캐리어가 컨테이너에 적입을 한답니다. 이 적입은 우리 LCL 카고일 겁니다. LCL 카고이고 이걸 혼재 작업을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운송인에. 이것은 LCL 경우에는 그 장소가 우리 CFS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LCL, 정말 시험 많이 나오죠. 하나의 컨테이너를 1인의 화주의 화물로 다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즉 A, B, C, D 요 화주의 화물을 혼재 작업합니다. 혼재. 운송인에 의해서 혼재 작업하죠. 컨솔리데이션 해서 이런 혼재 작업을 어디서 한다? CFS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실 것이 FCL 카고의 경우에는 CY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LCL 카고의 경우에는 CFS에서 이 작업이 일어난다. 운송인이 적입을 한다. 운송인이 그럼 책임이 있죠. 그러므로 그것은 뭐가 된다? 우리 practice, 자, combining, 빈칸과 빈칸.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와 이게 연결되고 이거와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데요. 정답을 쭉 보시면요.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요거죠. 지금 처음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FCL 카고의 경우에는 이제 CY로 가는 거고 LCL 카고의 경우에는 CFS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된다. 지금 제가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풀 컨테이너. 이거는 누가 적입을 한다? 풀 컨테이너는 바로 송화인이 적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약관이 필요합니다. 운송인의 면책으로. 그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CY로 간다. 그죠? 그리고 LCL 카고는 뭡니까? 하나의 컨테이너를 1인의 화주의 화물로 다 채울 수 없는 경우에 다수의 화주의 화물이 혼재되는 곳은 어디죠? 바로 CFS입니다.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정말 출제가 많이 됩니다. 45번. 선택하세요. 적절한 우리 세트를, 단어의 세트죠. 뭐 하기 위해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BL은 무슨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쉬퍼로부터 기타 다른 당사자들에게 전달을 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들은 빈칸합니다. 그것을 assign,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 배설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통증권이다. 유통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요. 배설을 해서 우리가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조건은 is that입니다. 빈칸은 즉 권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권리는 can be assigned, 양도될 수 있습니다. 단지 누구에 의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어떤 당사자입니까? 보여지는, BL상에 보여지는, 무엇으로 보인다?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에 의해서 양도가 되어져. 무권리자에 의해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에 의해서 양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오고 우리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타이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BL이라는 것의 성질을 여러분 잘 아신다면 이건 이해가 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화물 수취증이죠. 그 이하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화물 수취증.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라는 화물 취지로 발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송계약의 증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송화인, 즉 수출상과 운송인 사이의 계약 증거입니다. 그리고 권리 증권입니다. 이 BL의 양도를 통해서, 그 양도는 배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인돌싱을 통해서 1번에 저 가운데 있는, 그래서 권리 증권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가 되겠죠. 어떤 존중에 대한 실패. 이러한 컨디션에 대한 존중의 실패. 즉 권리 있는 자가 권리 이전을 하는 배설을 통해서 이러한 BL상의 어떤 존중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깨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What is known, 알려진 것. 자, 뭡니까? 권리의 체인이죠. 사슬.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도된 양도죠. 그러한 브레이크,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권리의 양도는 전부 다 인밸리드한 상태가 됩니다. 무효 처리됩니다. 여러분 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valid가요. 유효한입니다. 여러분. 유효한. 근데 여기 앞에다가 부정의 접두사인 in을 붙여서 invalid가 되면 무효한이 됩니다. 무효한. 그리고 정말 조심하실 점이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void입니다. void.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랑 똑같은 invalid가 바로 void이다. 제가 여러 번 주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BL상의 메커니즘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의 연속, 권리의 체인이라는 것이 깨지게 된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권리가 깨진 이후의 권리의 양도는 무효다라는 부분입니다. (46번)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세요. EXW 조건 하에서 우리 적재와 관련해서 in respect of 뭐뭐에 관련해죠. 우리 다 공부하신 겁니다. 뭐에 관련해서? 로딩, 적재와 관련해서 EXW 조건에서 잘못된 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건 이겁니다. EXW 조건, 인코텀즈 조건에서 EXW 조건은 셀러의 최소 의무 조건입니다. 최소 의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셀러가 아무 일도 안 하냐면요. 셀러가 자신의 구내,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가 뭐 창고 이런 데다가요. 물건을 그냥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서 하고 두는 거죠. 인도 시기에 두면 됩니다. 적재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적재를 해준다면 그것은 매수인의 위험으로 해야 돼요. 그만큼 셀러에게 아무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최소 의무 조건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셀러는 의무가 없습니다. 바이어에게 적재를 해줄 물품에 대한.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이어의 차량이 와요. 우리 창고로. 이렇게. 차를 댑니다. 이렇게. 되면 적재할 필요 없이 이거 바이어가 실어야 됩니다. 이 차량에다가. 이분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분도 실제로 in practice 셀러가 be in better position 더 나은 그렇게 적재해 주는 것이 더 나은 입장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셀러가 적재하는 것이 편하겠죠. 셀러 구내기 때문에 상황도 더 인식하기가 편하고 뭐 차량 수배도 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셀러가 적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 화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고 EXW 조건에서는 명확하게 창고에서 셀러가 적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인다는 겁니다. 매수인의 적재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만일 셀러가 적재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입니다. 맞죠? 두 개 다 맞습니다. 세 번째, in case 어떤 경우입니까? 셀러가 더 나은 입장, 물품을 적재하기에 더 나은 입장이라면 FCA가 더 적합하다. 그렇죠. EXW 조건에서는 셀러에게 적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셀러가 적재하는 것이 나은 입장이라서 셀러가 적재해 줄 것을 양자가 합의했다면 EXW 조건 사용하지 말고 셀러에게 적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FCA 조건으로 우리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EXW 조건은 우리 oblige, 의무를 부여합니다. 셀러에게 투하도록, to load, 적재하도록,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하도록. 그냥 틀렸네요. 4번이. 그런 의무가 없다니까요. 그죠? oblige가요. 의무를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oblig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에게, 얘에게, A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의무 부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셀러에게 적재 의무가 없고 셀러가 더 나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셀러가 불가피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적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매수인 책임입니다. 왜? 규정상 셀러에게 적재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이 언급하는 거, refer to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치 못한 어떤 희생입니다. extraordinary면 되겠습니다. ordinary가 아니라 앞에 extra가 붙었죠. 사전에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출이 되겠죠. 이것이 자발적. 이런 단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발, 희생. 끝났죠, 여러분? 보험에서. 이런 단어 나오면 공동의 손입니다. 여러 번 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리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생합니다. 어떤 시점에? 위험이죠. 어떤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 preserve,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재산을, 어떤 재산입니까? 위험에 처한 공동, 어떤 모험, 항해에 있어서 모험에 처한, 아주 위험에 처한 그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 공동훼손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빈출 문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빈출도가 높은 그런 회차로 지금 선정해서 풀어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회차를 풀어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엄선된 회차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48번, 4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답하라. 가장 흔한 우리 트랜스퍼, 운송 서류는요. 바로 BL입니다. 또 BL 문제네요. BL은 우리 뭐입니다. 주어진, 뭐에 의해서? 운송회사에 의해서 주어진 빈칸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시퍼에게. 그래서 BL은
우리 선사가, 즉 운송회사가 누구에게? 수출상이죠. 수출상을 셀러라고도 하고, 운송관계에서는 이제 쉬퍼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쉬퍼에게 주는 겁니다, BL은. 그리고 BL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어떤 서류로서. 권리증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화물을, 목적항에서. 그런 부분도 BL란에, 수화인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BL은 비유통 방식일 수도 있고 유통 방식일 수 있다. 형태가. 형태상, 폼 형태상 두 가지가 있다. 비유통성, 유통성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A, straight BL. straight BL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김형식이죠. 그냥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받는지. 김형식 BL의 경우에 우리 셀러는요. consign, 물품을 직접적으로 바이어에게 주는 겁니다. 이러한 타입의 빌은 보통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우리 서류의 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치 서류의 제시. 그러면 우리가 비유통성 BL을 제시한다는 건 사실 신용장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 차원에서는 사실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김형식 BL로 우리가 즉 매수인이 바로 권리자임이 확인됐고 매수인이 그걸 제시하면 그냥 바로 물건 내줘야 됩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래서 만약 그것이 허용합니다. 매수인이 점유를, 포제션을 획득하는 것을 물품에 대한 모에 관계없이 어떤 은행에게 어떤 상환에 대한 약속과는 관계없이 그냥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김형식 BL은 우리 적절치 못하다. LC 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LC 방식에서는 은행 지시식을 많이 합니다. 은행이 채권, 아까 자기 회수적이라는 걸 배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대금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을 해서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하면 그때 이제 수입상에게 BL을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가 올바른 단어가 되겠죠. 보시면요. 운송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수증이죠. 인수증.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요. BL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물품 수료증, 인수증, 그리고 운송계약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가 권리증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화물 수령증이다. 그리고 운송계약의 증거다. 그리고 권리증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죠. 그래서 인수와 관련됐다. 화물을 수취했다라는 취지죠. 우리 송화인, 수출상으로부터 운송인이. 49번 보시겠습니다. straight는 무엇으로 substitute, 즉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김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스페셜이죠. 특별히 너만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어입니다. straight와 special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50번 마지막 문제 보시죠.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언어로 채우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만일 계약이 침묵하고 있다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적합한 어떤 법원에 대한 어떤 국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얘기죠. 당사자는 인발부,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우리 뭡니까? 원합니다. 우리가 처리하기를 우리 사법권이죠. 사법권을 우리 원합니다. 어떤 사법권이냐면 어떤 국가적인 법원 내에서의 사법권을 원하게 됩니다. 그 국가적 사법권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법원은 가장 그들에게 편리할 겁니다. 이러한 관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포럼 쇼핑이죠, 이건. 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자신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사법 관할을 우리 쇼핑하러 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선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인 문제로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18년 문제들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번 회차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빈출도가 높은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문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체화란 양지대 컨텐츠를 거듭 반복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거의 구구단처럼 발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그 시작의 결의가 실제 결과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시험의 합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